안녕하세요. 선한 로로쌤입니다. 2022년 4월 22일 수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증시입니다. 자, 미증시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방향성이 한번 정해져야 되는데 연휴 이후에는 그래도 반등 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 말씀드렸는데 반등 최소한의 반등 정도는 나왔습니다. 34,800 도전 정도는 하고 있고 돌파 시도 나오고 있었다. 나스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도 13,600 정도 올라가는데 14,000을 돌파하는지 여부가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 모멘텀으로 전체적으로 올라왔고 대신 장마감 후에 넷플릭스가 이제 제목에 썸네일에 올려드린 대로 가입자 수가 20만 명 감소했다. 이게 2011년 이후 처음이다라고 하는데 그럼 11년 만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려감이 좀 나와서 이제 오늘 주가에는 좀 이제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장마 감국의 시간에서 마이너스 25%까지 하락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약세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오늘 개장한 다음에 이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것 또한 이겨내면은 미증시는 굉장히 강한 거고요. 그래서 이 정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적 시즌이니까 실적 발표에 따라서 좀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선조정 받은 부분 때문에 이제 반등이 잘 나오고 있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도 2750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여기 갔을 때 추가적으로 얼만큼 가느냐 차이고 여기서 저항을 받느냐 이 차이일 뿐이지 2750 정도까지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고려하면 된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수급 동향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이제 장중에는 양매도가 나왔었는데 외국인이 마감 동향부터 해서 동조호가까지 이제 플러스 전환을 했습니다. 매수 우위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지금 환율 동향도 좀 불리하게 환율이 지금 1240원대를 달리고 있는데 육박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조금 부담이 됐었으나 이 부분이 좀 해소가 살포시 되면서 추가적인 부담은 이제 제한하면서 1240원 위로는 잘 안 넘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추가적인 매도는 하지 않는다라는 정도도 다행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마어마한 매수세는 아니지만 코스피 주식이라고 치면은 좀 매수세는 좀 작다라고 볼 수 있지만 매도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이 이제 어제 매수한 만큼은 아니어도 그래도 1,000억이면 꽤 규모 있게 매도를 했죠. 그래서 어제 매수한 부분에 다수 다시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 특이 동향이라고 하면 주식 부분에서는 이제 투신 쪽에서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다. 사모펀드도 매수를 하고 있다는데 마감 동향이 매도로 살짝 바뀌었는데 사모펀드도 이제 크게 매도하지는 않죠. 투신이 매수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 연속적인 매수가 계속 들어오는 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연기금 같은 경우가 500억 매수 좋습니다. 그 연기금이 코스닥도 일부 매수해 주는 거 양호한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물 옵션 동향은 선물 매수에 콜옵션 매수, 풋옵션 매도면은 아주 강세라고 할 수는 없는데 포지션 자체는 강세지만 금액 자체가 워낙 적으니 아주 강세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적어도 이제 상승 포지션을 꺾는 이런 흐름이 나오거나 하진 않았다. 추가적인 반등 구간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거는 막지 않는 모습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 나오는 데는 무리 없을 거라 봅니다. 다소간에 바로 가느냐 쉬었다 가느냐인데 오늘 하루 쉬었으니까 이제 이번 주 주후반 정도에는 가능성이 있다. 이제 오늘 밤부터 새벽까지 열리는 미증시가 크게 과하게 이제 하락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내일 시초가에 부담을 주지 않는 이상 내일은 좀 위쪽 방향으로 올라가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도 양호합니다. 개장 초에는 플러스권이었는데 이제 코스피에서 선물로 누르면서 코스피가 밀리니까 코스닥이 좀 따라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회복은 못했습니다. 그래도 어제 상승분에 비하면은 오늘 소폭 그냥 쉬어간다 정도 수준입니다. 약보합 정도로 쉬는 구간이고 940포인트 넘어가느냐 관건이다. 940포인트 넘어가면은 980까지는 가는데 980까지 빠르게 간다라고 하면 코스닥은 역시나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코스피가 문제지 코스닥은 전혀 문제가 아니다. 바로 가느냐 조금 쉬면서 가느냐 차이지 코스닥은 980까지 갈 거고 980 전쟁 해소되면 980 그냥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은 하반기에는 이제
이제 1060포인트도 넘어서 다시 한번 52주 고가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일단은 전쟁이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그거는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67,500원 구간에서 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장중 내내 약세권에 있었는데 장 마감으로 갈수록 반등이 나오면서 양호한 흐름이었다. 반도체주들 전일 원이가이패스를 비롯해서 뭐 테스라던가 뭐 솔브레인 등등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 보였다 말씀드렸는데 순환매 정도가 나왔습니다. 경인양행 같은 경우는 이제 포토레지스터 쪽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멋진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한번 올라와주는 모습. 경인양행하고 캠트로스가 관련해서 올라왔지요. 그래서 이 부분 순환매가 좀 돌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하나머티리얼즈, 그 테크인 여전히 강하고 뭐 대덕전자도 여전히 강하고 이런 모습을 보였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키움증권에서 이제 자동차주, 완성차주, 반도체 공급망 불안감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이미 선반영이 됐다. 그리고 친환경차 성장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이 있고 인도에서 생산량 확대 같은 경우도 양호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반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아는 일단 1차 반등 목표치인 8만원까지 일단 닿았습니다. 벌써 여기까지 오고 역시 계속 말씀드렸지만 현대차보다는 기아가 좀 더 강하다라는 거, 글로벌 시장으로 나갈 때 이제 기아가 좀 더 강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이거는 제가 수년간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현대위아 제가 선호하는 종목은 아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현대위아 괜찮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반등 구간 시작됐으니까 뭐 단기 트레이딩 정도로는 이제 활용할 정도는 된다. 만도 여전히 강하고 현대공업 같은 경우도 오늘 여전히 뭐 강세 보이면서 위쪽 방향으로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8,000원 구간부터 해서 8,000원 중반까지 이제 저항 구간이 있으니까 현대공업은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항에 다다랐다라는 거. 그리고 이틀 전에 제가 배터리 관련주나 뭐 충전 관련 쪽 보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영화테크랑 파워로직스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죠. 영화테크 같은 경우 이제 오늘 18,000원 돌파 시도를 했는데 오늘 또 실패했어요. 최근에 보면 18,000원 계속 돌파를 실패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뭐 크게 밀리지는 않고 있는데 이 배터리 관련주 정부 정책, 이 법제정 기대감으로 이제 넘어갔어야 되는데 오늘도 약했다라는 건 조금 아쉽네요. 배터리 관련주는 요 영화테크가 이제 18,000원을 넘어가야지 좀 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파워로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장중에는 이제 오전장에는 계속 강세를 보였는데 오후장에는 좀 매도세가 나오면서 윗꼬리를 좀 달았다. 대신 파워로직스는 대신 추세를 좀 만들 가능성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워로시스는 양호한 흐름이 기대됩니다. 자, 식량 관련주는 이제 순환매가 돌고 있죠. 크라운 제과라던가 아니면은 혜태 제과 식품 그리고 뭐 기존에 소개해드렸던 한성기업이나 사조시푸드 같은 경우가 움직임이 나왔고 자, 한국맥락티 같은 경우는 원두 생산 차질로 커피값도 인상된다라고 해서 이것도 기존에 소개를 해드렸었죠. 그래서 벌써 기존에 소개해드리고 7,000원대에 소개해드리고 지금 뭐 만원대를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맥락티 같은 경우 그리고 MH에탄올이나 하이트진로홀딩스 다 윗꼬리 달고 밀리긴 했는데 하이트진로홀딩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시면 다 윗꼬리 달고 밀렸지만 보유양주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리오프닝 되고 이제 인원 제한도 해결되고 뭐 회식 같은 기대감이 있죠. 그러면은 이런 알코올 관련주들 이제 기대감을 좀 모은다. 뭐 그 뒤에 뭐 다른 종목들 보면 뭐 그런 종목도 있죠. 뭐 무학이라던가 이런 종목들도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지 관련주도 작년부터 꾸준히 가격 인상 말씀을 드렸었는데 무림 PMP나 아니면 무림 페이퍼 그리고 신풍제지, 한국 패키지, 한국 수출 포장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한 번씩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제지 관련주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총도 작고 다들 전체적으로 좀 시총도 작은 편이고 그래서 이제 윗꼬리를 달고 밀리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뭐 매매하기엔 사실 쉽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강세를 보이면은 일부라도 수익 실현 보이면서 이 꼬리 달리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뭐 올라올 때도 항상 말씀드리죠. 꼬리 달리는 부분에 대해서 좀 수익을 좀 챙겨 놓으면서 보시는 게 유리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넷플릭스 말씀을 드렸었는데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가
넷플릭스 관련해서 콘텐츠 관련주로서 오늘 약세를 보였습니다. 장중에 특히 오전장에는 6%대나 밀리면서 우려감을 좀 만들었었는데 사실 넷플릭스 가입자가 20만 명을 축소했지만 EPS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3달러도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3.553달러로 해서 이제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거. 그럼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실적 자체는. 가입자는 축소했지만 왜 왜 실적이 좋죠? 여러분 넷플릭스 가입하신 분들은 아시죠? 가격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이제 가격 결정권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가격을 올렸는데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제조업들도 예를 들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도 원가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자동차 가격 올려버리죠. 이런 것처럼 어차피 올려도 니네 우리 거 살 거잖아. 당신도 우리 거 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넷플릭스도 그냥 가격 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은 잘 나온다. 가입자는 좀 줄어도 실적은 나온다. 근데 이제 콘텐츠 관련주들은 이제 고민이 좀 생기는 거죠. 이제 본인들이 이제 핵심이 되는 콘텐츠들을 조금 더 이제 인기를 끌 수 있는 작년에 뭐 오징어 게임을 비롯해서 뭐 DP라던가 뭐 지옥이라던가 지우학이라던가 여러 가지 히트작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런 것처럼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뭐 제이 콘텐트리, 뭐 사마 네트워크스 뭐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이제 아래 꼬리는 예쁘게 잘 달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고 올라왔는데 이 장중에는 그런 좀 부분이 좀 부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콘텐츠 관련주들도 좀 이 위기 있는 거 아니냐, 넷플릭스에서 투자 안 하는 거 아니냐라는 형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를 또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가입자 수가 20만 명 축소됐다? 그런데 작년에 넷플릭스가 방금 말씀드린 오징어 게임을 비롯한 다수의 히트작 때문에 이 가입자 수 같은 경우는 이득을 많이 봤죠. 그런 것처럼 이 콘텐츠주에다가 더 투자를 해서 콘텐츠 개발에 더 투자를 해서 넷플릭스가 더 앞으로도 가격을 올리고도 더 많은 가입자를 확보하겠다라는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겠지요. 그래서 컨텐츠 투자는 이제 뭐 꾸준히 이루어질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려감이 좀 과도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뭐 마켓컬리 관련주들도 오늘 흥국 F&B나 뭐 우양 같은 경우가 살포시 움직였습니다. 마켓컬리는 이제 이 흥국 F&B는 이제 4,500원 구간 저항에 딱 걸려 있는데 거래량은 좋습니다. 여기서 내일에서 모레 사이에 이렇게 4,500원을 넘어가주는 움직임이 나와줘야지 안 그러면 여기 저항받을 수 있죠. 저항받으면은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이 밑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항받고 밀리지 않고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넘어가줘야 된다는 거. 제일 좋은 건 내일 갭으로 넘어가서 양봉을 살포시 세워주는 건데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로 돌파가 안 나오면은 조금 휴식을 취하도록 놔둬야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리오프닝 관련 쪽으로 해서 이제 순환매가 돈다라는 거는 말씀드렸고, 섬유주도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VC라던가 이거는 뭐 신규 상장주라서 뭐 건드릴 건 아닌데, 골프류 쪽, 골프존 뭐 뉴딘 홀딩스라던가 아니면은 가스텔 바작 같은 경우,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좀 나왔습니다. 원래 섬유주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거는 어떤 종목이죠? 한세실업, 영업무역 이 두 종목이 가장 대표적인데 이 두 종목이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강세를 보인 다음에 휴식을 취하고 있다 보니까 순환매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뭐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던가 뭐 파트론, MC넥스 이런 카메라 관련주, 모듈 관련주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뭐 검사 장비도 그렇고 이 카메라 쪽 관련 쪽으로 해서 한 차례 순환매 나올 때가 됐다 말씀드렸는데 오늘 뭐 양호한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 관련주들 뭐 두산중공업이나 한신기계 이쪽도 순환매 노릴 법하다 말씀드렸는데 바닥권에 좀씩 올라오고 있죠. 22,000원 요 구간을 바로 넘어가느냐고 관건인데 두산중공업도 순환매 지금 꾸준히 노려볼 만하고 한신기계가 좀 중요한 구간인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한신기계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대주주에서 좀 수익을 좀 챙겼다고 해도 지금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좋다 보니까 유럽에 대한 기대감 높고 우리나라도 정책적으로 지금 원전을 이제 확보한다라는 이 정책을 신정부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주들 뭐 한신기계 말고도 뭐 우진, 한전기술, 한전산업 등등등등 많죠. 그래서 이런 원전 관련주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뭐 HMM 그리고 뭐 페노션 대한해운을 비롯한 해운주들 그리고 뭐 대림 비행코부터 시작해서 벽산, 하츠, 뭐 성신양의 노루펜트 같은 이런 건자재 계속 말씀드렸던 이런 수단매 돌 수 있는 섹터들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잊지 마시고 지금은 오늘 완성차주 움직이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 흐름이 좀 바뀌고 있어요. 어제 반도체, 오늘 완성차. 가장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제조업종들이죠. 그동안 우려감 때문에 못 움직였던 종목들이 이제 섹터들이 그리고 슬금슬금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거는 흐름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 흐름이 또 한 번 바뀌면서 더 긍정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생기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거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점점 과거에 이제 2월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전쟁 관련주만 움직였다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 선거 끝나고 정책 관련주들 좀 움직이면서 조금 더 정상적인 종목들 움직이다가 그리고 이제 이달 초에 FOMC 의사로 공개되면서 매파적인 의견 나오면서 좀 쉬었다가 이번에는 뭐예요? 반도체주, 완성차주 이런 쪽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단 말이에요. 폐배터리도 움직이고 이런 쪽이 정상적인 쪽이 움직이죠. 그리고 리오프닝을 하고 리오프닝 관련주 정상적인 쪽이 움직이고 있죠. 리오프닝 관련주 여행, 다시 말해서 여행, 항공은 LCC 쪽을 저가 항공사를 보시는 거고 그리고 뭐 카지노 뭐 이런 쪽 보시면 된다. 리오프닝 관련주 이렇게 쉬고 있을 때 또 이렇게 쓱 오늘도 이제 섬유주 같은 경우 이제 그 순환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럴 때 뭘 노린다? 순환매 노리는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 기존보다 조금 더 볼 수 있는 섹터들이 많아졌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뭐 기회를 주는 이런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는 말씀드리고 오늘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 주변 분들께도 저희 채널 추천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